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3월 8일에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 단지 청약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정당 계약이라고 하죠. 특별 공급과 1순위, 2순위 청약에서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여 물량을 이제 기존의 조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푸는 그런 청약을 하는 건데, 정말 이게 11월 말부터 이 둔촌주공 영상을 끌고 왔는데 지금 해가 바뀌고 3월이 되었는데도 또 이거를 5개월째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도 지겹고 여러분도 지겹지만 모두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유튜버로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다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따 말하겠지만 둔촌주공의 미분양 미계약을 정확하게 마쳤고, 그리고 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게 84 타입들이 계약률이 올라갈 거라는 것도 또 마쳤고, 이번에도 또 이제 보는데 3월 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9 타입, 39 타입, 49 타입이 있는데요. 49 타입은 22평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39 타입 같은 경우는 뭐 한 15평? 29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평 뭐 요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9 타입은 한 18평 되겠네요. 근데 이 29 타입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저는 계약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세입자들 좋은 그런 평형이지 집주인은 뭐 좋을 게 있을까?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29 타입도 5억이 넘어가는데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닌데 원룸을 5억에? 이런 뭐 대학교 앞에 있는 하숙집 같은 방을 5억에 한다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강남에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 뭐 이런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많이 보유하라고 하시고 굳이 원룸인데. 네. 그리고 39 타입과 49 타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9 타입이 가성비가 좋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49 타입은 돼야 살만하지 않나 라고 싶어서 이 정도가 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9 타입과 49 타입이 중요한데요.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9 타입 4억 9천에서 5억인데 이걸 왜 하죠? 이걸 왜 받죠? 원룸을? 돈이 많으면 참 돈 쓸 데가 없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괴로움을 이런 데다가 해소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관건은 39 타입과 49 타입인데, 물론 49 타입이 매력이 있는 평수이긴 하지만 가격이 8억이 넘어가는 게 이제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6억에서 7억 초반으로 형성되는 이 39 타입, 요거는 매력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29 타입은 아예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안 합니다. 39 타입과 49 타입 중에 가성비를 따지면 39 타입, 그래도 조금 평수가 나와야지 라고 하면 49 타입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이 관건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근로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공정의 가치에 맞는 거고, 젊은 세대들이 돈이 없고 근로소득이 작으면 본업에서 실력을 키워서 근로소득을 높이고 사업소득을 높여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돈이 없는데 갭 투자를 하고 싶거나 뭐 청약을 받거나 이런 거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맞지도 않고 공정이라는 시대의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집을 사는 거를 비추천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약금을 바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 원룸도 당장에 1억 원을 준비해야 되고요. 39 타입과 49 타입 같은 경우는 39 타입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49 타입 같은 경우는 당장에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집값의 20%가 계약금인데 10%씩 나눠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 이 1억 7천에서 1억 3천만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청약을 해야 한다는 거고, 저는 주머니에 이 돈이 없으면서 무슨 뭐 부모님한테 빌릴지 요거를 신용대출로 할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이 강동구의 주택을 사는 건 말도 안 되고,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 때도 굉장히 전세금이 낮게 형성이 될 거고 전세금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도탄에 빠뜨릴 필요는 없고, 자꾸 이렇게 어른들 노는데 끼려고 하지 말고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거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기준점이 필요하실 텐데,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를 보면은 먼저 이 또 동일한 평형 19평형이나 뭐 22평형 이런 데를 보면 9억대에 조정이 돼가지고 코로나 유동성이 살아있었을 때 11억 12억대에 있던 아파트들이 9억대의 매물이 소진되어간 실거래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거래가 됐으니까 이게 뭐 허위는 아닐 것 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 뭐 한 매매가의 6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월세도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이 49 타입이나 39 타입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내가 수중에 2억 정도 있다, 현금으로요. 뭐 1억에서 2억 사이에 현금을 쥐고 있다, 계약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 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다, 세전 기준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득 6천도 안 되는 분들이 강동구의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꼬여가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 절대로 사회의 그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원리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주택인 분들, 일단은 이런 조정기를 지나고서라도 실거주 한 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하고, 또 나는 경기도보단 서울에 집 사고 싶다라는 분까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유주택자, 1주택자 포함해서요. 그런데 세주고 다주택자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게 수요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돈을 갖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시켜서 반포나 방배 쪽에 청약을 넣고 싶지, 둔촌주공은 이렇게 작은 평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싸진 않지만 이것보다 더 싸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게 청약이라든가 기존 주택이라든가 전부 다 이것보다는 싸지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의 집은 원래 돈이 많거나 고소득자들이 사는 겁니다. 집은 서민의 자산 상승의 사다리가 아니고 집은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의 가치에 따라서 이거를 자꾸 투자용으로 보지 마시고 실거주용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둔촌주공이 업자들이 다 이게 완판될 거다, 걱정 없다, 뭐 특별공급 끝나고 나서 자기들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거 다 완판될 건데 뭘 또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미분양 미계약 날 거라고 한다라고 했던 분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 저는 며칠 전부터 둔촌주공이 미계약 미분양 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는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에 이르고 12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미계약 미분양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규제가 바뀌고 나서 84 타입과 59 타입이 완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도 맞췄고, 둔촌주공이 이 강동구라는 좋은 입지에서 12억의 84 타입이 완판이 안 되면 광교나 인덕원이나 동탄 같은 지역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도 맞췄습니다. 과연 누가 고품격 영상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네임드 업자들, 부동산 인플루언서 강사지라는 사람들이 그런 고품격인지 제가 고품격인지를 입증했던 게 이제 둔촌주공 그 5개월간의 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저는 2구 타입 이거는 뭐 생각도 할 필요 없다, 뭐 그걸 사신 분들은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룸을 5억 내고 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3구 타입과 4구 타입 중에 3구가 가성비는 좋아 보이고 4구 같은 경우는 평형은 넓어 보이니까 수요도 나중에 좋을 것 같아. 그치만 내 수중에 2억 가까운 계약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인데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혹은 1주택자나 유주택자더라도 내가 이거를 월세 주는 개념이나 전세 주는 개념으로 그냥 다주택자가 되자는 포지션에서 확보해 놓고 싶다라는 사람이면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거는 앞으로 1년 뒤부터 전매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려와서 완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라이언 일변구하기처럼 둔촌주공 일변구하기는 성공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비록 1월 대비해서 2월에 전국의 미분양 수량이 더 증가했지만 서울의 상징적인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에서 미분양을 막아내고 이 시장을 구해냈다라는 점이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둔촌주공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을 강하게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